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 경매TV 안종현입니다. 한번 그 영상물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전혀 부담 없는 선순위 전세권이랍니다. 그것도 선순위 전세권이에요. 근데 아니 선순위 전세권이라는 것은 때로는 봐서 인수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인수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혀 부담이 없는 전세권이 돼가지고 물건 소재지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이고요. 물건 종별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또 외 1건 해가지고요. 그 한 건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하는 50평형 아파트. 이건 이미 지난 2021년 4월 15일 날 낙찰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강서구 화곡동의 다세대 주택은 현재 본사건 경매 진행 중에 있고요. 경매 사건 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타경 7887호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2차 매각 기일이 2021년 8월 18일입니다. 이 물건은 말이지요.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입찰에 가치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2차 매각 기일 날 입찰 참여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선순위 전세권과 낙찰자의 관계에 대해서 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권자의 임의경매 신청과 낙찰자와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서 보시니까 일본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 그것도 선순위입니다. 또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이에요. 아파트, 오피스텔, 또 다세대 주택 아니십니까? 또는 단독주택인데요. 토지 및 건물 전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경우에는요, 그 전세권은 그 임의경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공동주택에 선순위 전세권자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람이 임차인한테서는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저한테 누가 말이죠, 안종현 씨, 당신 말이지 전세권 설정 등기할 거야 아니면 전신고할 거야 라고 둘 중에 딱 하나만 골라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전세권 물건이잖아요.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되잖아요. 필요 없어요. 전세권보다는 전입신고가 정말로 대단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선순위 전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자면요, 선순위 전세권자 전세금액을 2억으로 보자 이겁니다. 근데 임의경매 신청했어요. 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니까 전세권이 기해서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것이죠. 임의경매 신청하니까 이게 흘러 하다 보니까 이게 1억 5천만 원에 누가 낙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봐가지고 경매 비용은 우리가 좀 신경을 안 쓰고요. 어쨌든 이 선순위 전세권자는 1억 5천만 원 가지고는 자기 전세금 2억 원 전부 다 충족 못 시키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 전입신고를 안 해버렸어요. 안 했다 그러면 전세금 이하로 낙찰을 받더라도 1억 5천만 원에 낙찰됐죠. 그죠? 자녀 전세금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인수 안 한다?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따라서 낙찰자는 5천만 원 인수 안 해요. 안 하고 낙찰자는 오히려 전세권 이 사람한테 당신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경매 진행 중인 사건하고요. 최근에 낙찰된 경매 사례에 대해서 경매 정보지를 가미해서 조곤조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부담 없는 선순위 전세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사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고요. 2020 타경 7887호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매각 기일은 2021년 8월 18일 오전 10시 수요일이네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법원에서 경매 기일을 연기 변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입찰 참여하시기 전에 그 기일이 변경이 되어 있는지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이후에 입찰을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건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하고요. 다세대 주택 이렇게 나와 있고 전용 면적도 보니까 8.95평 해가지고 한 원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밑에 내려오시니까 2차 매각 기일 해가지고요. 2021년 8월 18일 1억 5,600만 원에서 본사건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억 5,600만 원인데요. 본사건에 있어서 선순위 전세권자 전세 금액이 1억
500만 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임차인한테는요, 전입신고와 전세권 둘 중에 하나 양자 택일해라. 그러면 어떤 거 하다? 전입신고를 택일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안 하셨어요. 안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임차인 이분입니다. 김모 씨는요, 신청 채권자로서 전세권에 기해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당 요구는요, 이분이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된 날짜를 배당 요구한 걸로 보는데요.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일단 자기는 배당 순위에서 배당 받아간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분의 전세 금액이 보시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억 7,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억 7,500만 원이고,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말이죠. 이게 2018년 10월 18일자 선순위 전세권이죠. 어쨌든 본 사건이 있어가지고 2020년 10월 6일자 압류 등기 보다도 빠르잖아요. 선순위 전세권이라고요. 근데 이분이 전세 금액이 1억 7,500만 원입니다. 그죠? 1억 7,500만 원인데, 근본에 2000매각기인 그 2021년 8월 18일자 보니까 최저 매각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5,600만 원이에요. 그죠? 1억 5,600만 원인데,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억 7,500만 원이, 자, 여기서 간단하게 판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선순위 전세금이 1억 7,500만 원입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1억 5,600만 원인데, 이 날짜에 뭐 한 1억 6천만 원 선에서 낙찰되었다면은, 그럼 나머지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전세금이 1억 7,500만 원인데,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미회수란 말이죠. 그럼 이것으로 과연 낙찰자가 인수하느냐? 인수 안 한다는 것이죠. 왜 인수 안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1번에 선순위 전세권이 인수된다. 인수돼요. 맞습니다. 인수됩니다. 이게 이제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법 조문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나 2번입니다. 2번 해가지고 이 선순위 2번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매각으로 소멸된대요. 이것도 보면 역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3번에 보시니까 이게 제가 간단하게 판서를 해드릴게요. 따라서 선순위 전세권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불문하에 불문. 여기 또 전입신고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면은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기에, 여기 보시니까 2번에 보시면은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즉 배당 요구에 해당한 것은요,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 신청한 것도 보면 배당 요구한 것으로 봅니다. 매각으로 소멸하기에 전세금 이하로, 본 사건 같은 경우 이 선순위 전세 금액이 1억 7,500만 원인데 만약에 누가 1억 6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전세금 이하인 1억 6천만 원으로 낙찰을 되더라도 매수인의 나머지 1,500만 원 차액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요, 어떤 권리를 인수한다는 것은 어떤 권리 자체가 존재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좋다 이거죠. 그러면 1,500만 원에 대해서 전세권자가 나 빨리 줘. 그러면 낙찰자는요, 그래 난 당신한테 1,500만 원 주고 싶은데,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1,500에 대해서 반환을 주장하는 그런 근거가 뭐냐? 어떠한 권리에서 나한테 1,5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느냐? 뭐 전세권자니까. 그런데 있잖아, 전세권자는 여기 2번 봐봐.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조항 보면 전세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죽어버린다 이거지. 전세권은 없다 이거지. 그럼 당신 전입신고 했어? 안 했어? 아니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임차권이 발생된단 말이죠. 근데 전입신고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 당신이. 아니 안 했어. 그럼 내가 어떻게 1,500만 원 어떤 근거로 줘야 되냐? 그 근거, 정확한 근거를 나한테 제시하면 내가 당신한테 1,500만 원 줄게 라고 전세권자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대금 납부 함과 동시에 그 전세권자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한다? 인도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도명령 신청해서 명도 집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매각 물건 명세서가 떡하니 나와 있네요. 여기서 보시니까 뭐 제가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 날짜 유념해서 보시고요. 최순진 설정일자도 보시고 그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를 보시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게? 이건 이제
화면을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예, 전입신고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배짱으로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입신고 정말로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변에 지인들이 계시는데 남의 집에 전세 사신다 이거죠. 전세권 등기한다. 아, 그거 안 좋아요. 괜히 비용만 들어가고, 그래서 차라리 전입신고는 안 했대. 그러면, 얼른 빨리 가서 전입신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전입일자 안에 보니까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되고 전입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임차권은 없고, 따라서 전세금 이하 밑으로 낙찰받더라도 낙찰자는 전세권자에 대해 가지고 선순위 전세권자입니다. 부담해 주어야 될 그런, 꽤 없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 사건이 있어가지고 부동산 현황 조사,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세권자가 누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입찰 참여하시기 전에 경매 청구지를 보시게 되면요, 이런 부동산 점유관계라든지 임차 목적물의 용도 및 임대차 계약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서류들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보시면 되시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본 사건에서 전입세대 열람 내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에 입찰 참여하신다 했을 적에는 전입세대 열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이게 본건 주소지입니다. 근데 보니까 아이고 해당 주소지에 뭐다 세대주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세대주가 없다 이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건 같은 경우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고, 그것도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 신청을 한 상태에서 해당 주소지에 전입한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전혀 부담 없이 우리는 입찰 참여를 하실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최근 내 낙찰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요, 2020 타경에 3976호 경매 사건입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월령동인데, 본건을 보니까 50평형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꽤 넓어요. 그죠? 전용 면적이 43.66평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여기서 또 다시 보시면은, 밑에 보시니까, 죄송합니다. 2021년 4월 15일 날, 자, 1억 1147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났지요. 그 상태에서 대금 납부를 하셨잖아요. 이제 배당 종결된 사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본 사건에 있어가지고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는데, 이 선순위 전세권자의 전세 금액이 얼마다?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 1억 5천만 원, 선순위 전세권자가 1억 5천만 원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시지요.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십시오. 보시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대요. 임차인이 없구나. 자, 근데 밑에 두 번째 보니까 말이죠, 전세권 해가지고 서모씨라는 분이 전세권 설정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임의경매 신청하셨어요. 근데 우측으로 쭉 오다 보니까 서모씨의 전세권 설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이죠. 근데 자기는 전세금 1억 5천만 원 받으려고 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1억 5천만 원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는데, 낙찰 금액이 얼마더라 보니까 1억 1147만 원입니다. 여기다 제가 판서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의 전세 금액이 선순위입니다. 그죠? 선순위잖아요. 선순위인데, 이분의 전세 금액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인데, 이게 1억 1147만 원에 낙찰됐어요. 1억 5천만 원 해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3,853만 원이 빠져요. 그러면 여기서 경매비용 몇백만 원 들어가고, 그건 우리 신경 안 쓰지 말고요, 순수하게 3,853만 원을 이분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 이걸 낙찰자가 과연 인수를 해야 되나? 인수?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권리를 인수한다면 그 권리가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권리가 없어요. 내가 좋아, 3,853만 원 줄게. 근데 어떤 권리에서 나한테 3,853만 원을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나 선순위 전세권이니까. 그래, 선순위 전세권인데, 전세권 경매 신청하면 전세권 죽어. 이게 죽으니까 소멸 기준 권리 돼 있잖아요. 죽는 거예요. 근데 당신 이제 전입신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전세권 죽어버리고 전입신고 안 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가지지 못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임차권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낙찰자가 말 그대로 이 전세권자한테 3,853만 원 이것을 주고 싶어도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줘. 그러면서 또 말씀드립니다. 낙찰자는 이 전세권자에 대해서 대금 납부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신청한단 말이죠. 그때 인도명의 신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명도 집행을 하시면 끝나는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선순위의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경우에 모든 전세권이 우리가 부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옵션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선순위 전세권인데 공동주택의 선순위로 설정된 전세권자가 경매인데 어떤 경매, 임의경매 신청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안 했다. 법인 같은 경우도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법인이지 않습니까? 임차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상에. 이런 경우는 뭐다? 그 법인의 직원의 숙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그때 임차인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법인은 개인처럼 전입신고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면요. 그 직원의 주민등록으로 인해서 대항력을 법인은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오늘 뭐 직원이 전입신고했다면 내일, 다음 날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선순위 전세권인데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전입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임의경매 신청했네. 그냥 말 그대로 전세금 이하로 낙찰받아가지고 전세금으로 다시 전세금 수준에서 다시 재전세를 놓고 난 빠져나오게 된다면은 이 갭 투자 이상의 어떤 수익이 발생될 수 있겠죠. 이런 유형의 물건이 가뭄에 콩나듯이 간혹 가다 나온다 아니올시다. 찬찬히 보시게 되면요. 전국적으로 쫙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임의경매가 아닌 강제경매 이런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그냥 거의 다 임의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 권리를 행사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알토란 같은 전세보증금을 전액 다 회수하지 못하고 결국은 본건 같은 경우에요. 3,853만 원은 이제 낙찰자한테 반환 요청 못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금액은 이분하고 전세 계약 체결한 그 임대인 아니십니까? 그 사람한테 내 전세금 돌리도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진 몰라도 낙찰자한테 돌리도라고 주장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사건 같은 경우에 이 서머시의 전세권이 낙찰 이후에 과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었는지, 이건 전입세대도 이제 여기 또 나와 있네, 그죠?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합보고 해가지고 이것도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합보구 무항로 백사동 땡땡호 7층입니다. 밑에 보시는 게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은 전입신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밑에 또 보니까 부동산 점유 관계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입찰 참여하시면서 가지고는 이런 건 반드시 체크 내지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본 사건의 전세권이 과연 어떠한 식으로 해서 말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전세금 1억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말소됐어요. 서무엇입니다. 근데 4번 전세권이죠. 4번 전세권 설정 말소입니다. 뭡니까? 말소 원인이 뭐죠? 임의경매라는 매각입니다. 임의경매라는 매각가 말소돼 버렸어요. 전세권 없어요. 전세권 이 물건에서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 전입신고 안 했어요. 그럼 임차권도 없지 않습니까? 전세권도 없네, 임차권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 난 당신의 전세 금액을 내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거는 근거가 없다 이거지. 그 근거를 찾아와라 그러면. 백방으로 근거를 수소문해도요, 찾을 방법이 없어요. 전세권, 4번 전세권이죠. 밑으로 보니까 순위번호 6번남 보시니까 4번 전세권 설정된 게 말소인데 보니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제가 이 등기부등본 발급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번 영상물에는 선순위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면은 이것도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더라 그러면 전세금 이하로 낙찰받더라도 그 차익에 대해서는 낙찰자의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형의 물건들이 나오면요, 제가 제 채널에서 종종 여러분들한테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입니다.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